그렇다면 어쨌든 당대표는 물러났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가장 강하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경우의 수가 크게 세 가지인데 3명의 이름이 정확하게는 4명의 이름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강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의 수부터 보시죠. 비대위 체제 경우의 수 첫 번째 경우의 수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비대위로 전환된다. 그렇게 되면 한동훈 법무장관을 빨리 법무장관직에서 빼내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의 취재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당이 물밑에서 제안을 했다. 그런데 한 장관이 한 차례 고사한 걸로 현재는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무장관이긴 하지만 후임 빨리 정하고 차관을 대행체제로 운영하면 조기 등판이 가능하다라며 첫 번째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를 내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우의 수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의 수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공관위원장 내지는 비대위원장으로 가자. 이뇨한 한 번 더 가자. 이뇨한 비대위원장 카드 유력 거론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과 한동훈 장관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가동할 수 있을 때까지 이뇨한 비대위원장이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뇨한 비대위원장 카드. 경우의 수 세 번째 거론되는 바는 김한길 비대위원장 카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숨은 책사, 국민통합위원장, 그리고 전직 민주당 대표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됐을 때는 이른바 중도 정치가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안정적으로 비상 상황을 수습하는 데는 적임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그럴 사정이 안 된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략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세 가지 경우의 카드 중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할 카드는 어떤 카드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대표직 사퇴로 공백이 생긴 이 부분을 신속하게 이제 수습을 하는 것, 그게 지금 중요하고 아마 윤재옥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이제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비대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대체적인 분위기인데 비대위로 넘어가려면 사실은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좋은 분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당의 절차는 전국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저도 전국위원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좋은 분을 찾는 작업이 이제 물밑에서 진행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용산 특히 이제 대통령실하고도 상당한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총선을 앞두고 같이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이 돌직구수에서 정리한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본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첫 번째 아니었던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 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시기상조다. 시기상조다.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정치를 해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특수부 검사로서 그냥 검찰을 수십 년 했던 분이고 지금은 법무장관이나 국무위원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면 당대표를 대행하는 건데 그 집권 여당의 많은 분들을 세세하게 소속들이 다 알아야 되고 네트워크와 또 백그라운드와 그 사람들의 어떤 관계와 그다음에 정치의 속성을 다 알아야 됩니다. 잡음도 많잖아요. 엄청나죠. 물밑에서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꿰뚫고 알 수 있는 정도의 공부는 아직 덜 돼 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법무장관으로서 뭐 달변이고 정말 논리가 뚜렷하고 해박한 건 맞고 국민들의 인기가 무엇보다 제일 높은 게 장점입니다만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은 인기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좀 한동훈 장관 카드는 아직은 시기상조한 생각이 들고요.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다시 역할을 하는 것, 그다음에 김한길 통합위원장 역할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결국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혁신위원장을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 의견에 부합하는 민심에 부합하는 상당히 좋은 방향을 정리해서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단 검증된 방향과 검증된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면에서 거론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한길 통합위원장이 거론되는 것은 이제 대통령의 뜻이
만약에 강하게 작동한다면 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만 김한길 비대위원장 카드는 사실은 그 우리 당내에 지금 뿌리가 과거보다 훨씬 그 깊지 않기 때문에 그 내부의 일정 정도의 뿌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남아 있고 하나 예를 들자면 2015년에 문재인 당시 당대표 때 민주당이 엉망이었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데려와서 사실은 총선을 치러서 승리를 합니다. 그렇죠. 적장을 데려온 거거든요, 사실은. 예. 가장 큰 혁신의 얼굴은 사실 적장을 데려오는 게 가장 충격적입니다. 그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후보 그 혁신위원장을 했던 분을 민주당의 당대표로 데려온 셈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위기이고 정말 백척간두에 서 있다고 한다면 사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적장이거든요. 예. 민주당 당대표를 하신 분이기 네. 때문에 그분을 모셔와서 수도권 선거를 정면 승부하겠다. 이런 또 발상의 전환도 또 일각에서는 제기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회의 내용 결과인데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이 됐군요. 그럼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모시고 올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다라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한동훈 장관이 바로 비대위원장으로 오기에는 리스크가 많다.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은 국민들과 소통하는 측면도 크지만 그것보다는 사실은 당을 장악하고 당을 끌고 가고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이 없게끔 조심조심 관리를 하는 실무형이기 때문에 한 장관보다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이나 김한길 통합위원장이 적절해 보인다라는 전 비전전략실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전직 정치부 기자, 정치부장의 감각으로 봤을 땐 카드가 3가지 있었잖아요. 네. 자, 한 부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 통상적으로 네. 정당이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도 체제가 붕괴되고 말 그대로 비상대책위원회가 뜨는 그렇죠. 겁니다. 비상한 정책을 만들어야 돼요. 대책을. 그 위원장을 맡는 건데 저는 근데 이건 좀 다르다고 봐요. 지금 그 비상한 데다가 플러스가 또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상황은. 예. 왜냐하면 김기현 당대표가 이렇게 붕괴되는데 결정적이었던 거. 많은 국민들이 보는 거는 집권당이 집권당답지 못하게 행동을 해왔다. 가령 대표적인 게 지난 10월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보도를 통해서 처음에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그 김태우 씨죠. 후보를 안 됩니다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용산에서는 사면 복권까지 대통령을 시켜서 후보를 강행했어요.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많은 국민들이나 뭐 국민의힘 당원들도 이제는 수직적 당정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요구를 해온 겁니다. 그러면서 김기현 체제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볼 겁니다. 아, 이제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 당대표로 누가 될 것인가 볼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좀 전에 우리 김 전 실장이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장관이나 저는 한동훈 장관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네. 당내 사정도 모르지만은 지금 당장 비대위원장 하면은 대통령하고 똑같은 이미지로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을 점령하는 모습이 그냥 비춰질 겁니다. 그 부담 어떻게 지겠습니까? 뭐 능력도 검증 안 됐는데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조기 해체했는데 그분을 다시 공관위원장도 안 된다고 했는데 비대위원장을 시킨다? 맞지 현실 않다. 가능성 높지 않고. 예.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지금 당내에서 비토가 상당한 걸로 봅니다. 민주당 출신에다가 또 어떻게 재단할지 모른다. 특히 김한길 위원장은 지금 대통령께서 아주 절대적으로 신임한다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또다시 대통령의 직할 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희룡 장관만 남았네요. 원희룡 장관이 근데 대통령 뜻을 거슬 수 있겠습니까? 서울 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그거밖에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원희룡 장관이 하기 쉽지 않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상 사정이니까 좋은 분을 예. 이래서 이번에 저는 민주당 사람이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번 잘 좀 고민 좀 해보십시오. 바로 낙점받지 마시고 용산에 자꾸 누가 좋겠습니까? 예. 물어보지 마시고 정말로 이번만큼은 집권당답게 우리 내부적으로 좀 건전한 토론 좀 하겠습니다. 예. 1박 2일간 토론해서 우리가 좀 골라볼 테니까 그다음에 좀 협의 좀 해보시죠. 용산하고 이렇게 좀 여당이 네. 당당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보니까 지금 다 약간 좀 논란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분은 이낙연 전 대표랑 이상민 의원 이런 게 민주당 출신 매물로 나와 있긴 한데 그건 또 맞지 않을 것 같고 한동훈 장관 어제 마침 성남시청을 찾았다고 합니다. 답변 들어보시죠. 장관님 백발 한번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성남시 가서 제가 그 얘기할 게 아니니까 조금 한 장관도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내에서는 뭐 이분이 좋다 저분이 좋다 얘기가 많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이겠죠. 안철수 의원은 이뇨한 비대위원장 카드를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에 비대위로 간다면 예를 들면 저는 인요한 위원장 같은 분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공동으로 저는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스펙트럼을 넓혀서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와 이제 합리적인 진보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팀으로 이번 총선을 치르는 것이 훨씬 더 당 입장에서는 그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다. 누구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야 할까요? 뭐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 번 더 가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비대위원장 3관왕을 하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전재 의원님, 누가 좋을까요? 저는 아까 그 거론된 분은 아니시지 않을까. 아, 지금 거론된 사람 중에서 없다. 예, 아니시지 않을까 싶고요. 오. 아마 뭐 새로운 이제 이 세 분 말고 네. 다른 뭐 후보군에서 되시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혹시 드네요. 마음에 드신 분?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아까 이제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세 분 다 뭐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지만 또 좀 맞기 어려운 뭐 그런 사정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8시에 이제 중진 연석회의도 했고 아마 그리고 또 이전에 그 비대위원장 이제 작년에 또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의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하셨죠. 정진석 그런-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카리스마 있게 비대위원장직을 잘했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번 드리고 더? 싶은 건 뭐냐면 이제 그 두 분이 후보군이라는 게 아니라 예. 이제 그때 좀 당내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중진 연석 회의를 통해서도 의견 수렴을 아마 뭐 그러한 뭐 후보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사퇴하고 오늘 최고위 이제 회의를 한 상황이라 방금 뭐 속보로 비대위 전환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뭐 비대위를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일 비대위원장을 임명해야 되냐 꼭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루두루 저는 당내나 당외의 의견을 좀 수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은 그런데 이제 선거를 뛰실 분보다는 선거를 뛰지 않는 분이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작년과는 좀 다른 상황이 됐고 그동안의 선거 직전에 비대위원장을 보면 본인이 플레이어가 할 분이 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저는 뭐 그런 면에서도 한동훈 장관은 오히려 플레이어로 좀 뛰면 뛰어도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좀 그것은 본인의 오히려 지금 선거 상황에 있어서는 오히려 선거에 본인이 플레이어보다는 전체적인 전략을 짤 이제 그런 분이 좀 오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당 뭐 밖에서 좀 이제 그런 분이 좀 적합한 분이 좀 뭘 좀 찾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뭐 자꾸만 이게 사실 국민의힘의 좀 상황에 대해서 저는 좀 민주당에서 물론 뭐 경쟁당이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에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뭐 혹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어제 그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그러한 정말 그 아주 독설 같은 그러한 그 이 국민의힘의 상황에 대해서 뱉은 그런 메시지나 아까 이제 나오신 것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왜 용산의 뜻을 받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앞으로는 서로 잘해야죠. 그런데 윈윈 관계 그러니까 어떤 그런 대통령실과 어떤 그런 예. 조화는 불면 이루어야 되겠죠. 그게 어떻게 그런 것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성공을 그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각을 세우는 그래서 예. 분열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당원들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여러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당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저는 네. 이런 분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직까지도 용산에 뭐 눈치를 보냐 저는 이런 말에 대해서는 정말 그 해도 너무한다. 좀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래도 좀 상대당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모습을 저는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